2022년 12월 퍼렐 윌리엄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알렉상드로 아르노, LVMH 그룹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이었죠. 알렉상드로는 말했습니다. 퍼렐, 루이비통 맨즈웨어 라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아주시겠어요? 퍼렐 윌리엄스는 처음에 이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루이비통 맨즈웨어 라인의 디렉터는 2022년 버즈라블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공석이 든 자리였는데요. 그동안 퍼렐은 자신의 오랜 파트너인 니고를 이 자리에 추천해왔거든요. 니고는 LVMH 산하의 또 다른 브랜드 겐조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퍼렐이 당황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디자이너가 아닌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지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은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알렉산드로 아르노는 말했습니다. 루이비통은 당신과 함께 일할 날을 오랜 기간 고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 결국 퍼렐 윌리엄스는 루이비통의 제안을 수락했죠. 이 소식이 전해진 날 루이비통의 모회사 LVMH의 주가는 2.6% 상승했고요. 그리고 2023년 6월 20일 퍼렐 윌리엄스가 준비한 첫 번째 루이비통 컬렉션이 공개됐습니다. 장소는 루이비통 파리 본사 앞에 있는 퐁네프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 위로 루이비통의 전통에 스트리트 감성이 믹스된 76개의 룩이 등장했습니다. 루이비통 다미의 패턴에 카모플라주를 더한 다모플라주 패턴, 샤넬을 연상시키는 화이트 크롭트 자켓, 그리고 2000년대 퍼렐이 유행시켰던 빨간색 바스티 자켓. 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퍼렐이 재해석한 스피드백이었습니다.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이 백을 퍼렐은 부드러운 소가죽으로 만들고 비비드한 컬러를 입혔거든요. 패션쇼 며칠 전에는 팝스타 리한나의 스피드백 광고가 공개됐고요. 또 이날 퍼렐이 준비한 다양한 볼거리도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남성 패션쇼임에도 여성 모델이 출연했고요. 퍼렐의 오랜 친구인 푸샤티와 노멜리스 형제, 디자이너 스테파노 필라티가 런웨이에 섰습니다. 또 퍼렐이 작곡한 곡을 피아니스트 랑랑이 연주했고요. 가스펠 합창단 보이스 오브 파이어가 열창했죠. 패션쇼의 피날레를 장식한 건 퍼렐 윌리엄스와 래퍼 제이지의 합동 무대였고요. 퍼렐의 루이비통 데뷔 패션쇼 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10억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루이비통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퍼렐이 지금 하이 패션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퍼렐이 루이비통의 역사를 새로 썼다. 퍼렐 윌리엄스, 21세기 대중문학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립니다. 지난 20년간 음악계와 패션계에서 정점을 찍은 인물이니까요. 13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2개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퍼렐은 1973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장사, 어머니는 교사였는데요. 퍼렐의 어머니는 퍼렐에게 무엇을 하든 너를 믿는다며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퍼렐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고교 시절 학교 친구였던 체드 휴고와 넵튠스라는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넵튠스는 유명 프로듀서 테디 라일리에게 발탁돼서 프로듀서 팀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블랙스트리트, 메이즈 등의 앨범을 제작해서 이름을 알렸죠. 2000년대 들어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비욘세, 그리고 스눕독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넵튠스는 2000년대 대중음악계를 씹어먹었습니다. 2003년 미국 라디오에서 재생되는 노래의 43%가 넵튠스의 곡이었을 정도로요. 이후 퍼렐 윌리엄스는 가수로도 맹활약했는데요. NERD라는 그룹을 조직해서 보컬을 맡았고요. 제이지, 스눕독의 곡을 피처링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퍼렐의 운명을 바꿔놓을 3개의 곡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다프트 펑크와 작업한 Get Lucky, 로빈 시크와 함께한 Bloodlines, 그리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해피였습니다. 해피는 원래 인기 애니메이션 슈퍼배드2에 수록된 곡이었는데요. 400명의 인원이 24시간 동안 춤을 추는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됐습니다. 베이징, 도쿄, 아부다비 등 각 도시 버전의 해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올라왔고요. 해피는 빌보드 싱글 차트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시기 퍼렐이 음악만큼이나 주목받은 건 그의 패션이었습니다. 퍼렐은 하이엔드와 로우엔드를 믹스한 게 천재적이었습니다. 힙합 뮤지션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용 에르메스 백을 들었습니다. 아디다스 추리닝에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버펄로 햇을 착용했고요. 그런데 퍼렐은 단지 패셔니스타에만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파트너 니고의 도움을 받아서 의류 브랜드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을 런칭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로고가 새겨진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의 옷은 퍼렐의 인지도를 등에 업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모았고요. 그러니까 퍼렐은 탁월한 뮤지션이자 패셔니스타이자 또 패션 사업가였는데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퍼렐을 명품 브랜드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퍼렐은 힙합 뮤지션 중 최초로 루이비통과 협업해서 선글라스와 주얼리를 출시했습니다. 몽클레르와는 방탄 모양의 패딩과 안경을 출시했고요. 또 도도하기로 유명한 샤넬의 브랜드 앰베서더가 됐죠. 샤넬의 패션쇼 무대에 서고 광고에 출연하고 또 자신의 캡슐 컬렉션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2023년 2월 루이비통이 퍼렐 윌리엄스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퍼렐의 패션 전성기는 훌쩍 지났다. 퍼렐보다 뛰어난 디자이너는 널리고 널렸다라는 말들이 나왔고요. 그러나 루이비통의 CEO 피에트로 베카리의 답변은 명료했습니다. 버즈라블로가 떠난 이후 우리는 전형적인 디자이너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과 패션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퍼렐 윌리엄스는 루이비통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중입니다. 파리에서의 데뷔 컬렉션, 홍콩에서의 프리폴 패션쇼, 그리고 서부 시대를 모티브로 한 패션쇼까지 퍼렐의 루이비통은 늘 엄청난 뉴스를 생산했습니다. 루이비통의 젊은 감각과 하입을 주입했고요. 루이비통의 매출은 치솟았죠. 사실 버즈라블로의 사후에 버즐의 루이비통 후임자로 다양한 인물이 거론됐는데요. 대부분은 패션 스쿨을 졸업해서 패션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 디자이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이비통은 모두의 예산을 깨고 디자이너라기보다는 뮤지션에 가까운 퍼렐 윌리엄스를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 패션업의 본질이 쇼 비즈니스거든요. 명품 브랜드 간의 옷의 퀄리티는 상향 평준화되었고요. 이제는 브랜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죠. 루이비통이 생각하기에 이 쇼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 퍼렐 윌리엄스였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세계 최고의 쇼맨 퍼렐 윌리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렐은 어떻게 역사상 최고의 쇼맨이 되었을까? 음악계와 패션계를 평정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퍼렐 윌리엄스입니다. 퍼렐이 루이비통에서 가장 공들인 아이템 스피디백이었습니다. 스피디백은 한때 길거리에서 3초에 한 번씩 보여서 3초백이라 불리는 가방이죠. 퍼렐은 이 백을 가져다가 캔버스 소재는 송아지 가죽으로 바꾸고 원색 컬러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최고급 스피디백을 완성했고요. 그런데 퍼렐이 이 가방을 만들 때 영감을 받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의 커널 스트리트였습니다. 커널 스트리트는 짝퉁의 메카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시내 곳곳에서 명품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판매하고요. 그런데 퍼렐은 저 짝퉁 가방의 휘황찬란한 컬러를 스피디백에 심었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건 퍼렐의 창조 방식을 잘 보여주는데요. 믹스입니다. 믹스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섞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저 브랜드보이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에서 버즈라블로, 후지와라 히로시, 톰 삭스 같은 퍼렐 윌리엄스의 친구들을 소개했는데요. 퍼렐 윌리엄스 역시 석기의 천재입니다. 그동안 퍼렐이 보여준 믹스를 살펴보면요, 그가 결성한 밴드 NERD는 록과 랩을 섞는 그룹이었습니다. 또 퍼렐은 스케이트보드 룩과 커스텀 졸리를 믹스 매치했고요. 샤넬의 트위드 자켓과 핸드백을 착용할 때는 남성과 여성을 섞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할 때는 펩시 콜라, 베이비 존슨즈 로션 같은 일상템에 26,000개의 다이아몬드를 섞었고요. 그리고 지금 루이비통이 퍼렐에게 기대하는 것도 믹스입니다. 이건 루이비통 홈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퍼렐 윌리엄스는 음악, 예술, 패션으로 창의적인 세계를 확장하는 성각자입니다. 그가 다양한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은 문화 매종으로서의 루이비통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퍼렐은 루이비통에서도 계속해서 섞는 중인데요. 루이비통과 커널 스트리트의 짝퉁 가방을 섞고 홍콩 선원의 룩을 섞고 카우보이 의상을 섞는 식으로요. 또 퍼렐은 음악과 패션도 섞는데요. 퍼렐의 루이비통 오피스에는 별도의 음악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옷을 만들듯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듯 옷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벌써 앨범 3장 분량의 곡을 완성했다고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퍼렐에게 어떠한 섞기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익숙함과 낯설음을 섞는 기술인 것 같아요. 퍼렐은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을 가져다가 살짝 낯설게 만드는 일에 1인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에 1600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받고요. 지샥 시계에 금박과 다이아몬드를 두릅니다. 팀버랜드 부츠에는 이질적인 색과 문양을 섞고요. 재미있는 건 퍼렐 윌리엄스의 이 방식이 그의 전임자였던 버즈라블로와 매우 비슷하다는 건데요. 버즈라블로는 기존 제품을 3%만 바꾸면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즈라블로도 퍼렐 윌리엄스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을 가져다가 딱 3%를 바꾸는데 최적화된 인물인 거죠. 그리고 세계 1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바로 퍼렐과 버즐 같은 석기의 천재들이고요. 2024년 1월 퍼렐의 정기영화 피스 바이 피스가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가 아닌 레고가 출연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포스터엔 레고 브릭이 점점 커지면서 루이비통을 입은 퍼렐이 되는 모습이 담겼고요. 퍼렐은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마저 레고와 섞은 겁니다. 그가 왜 석기의 천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거고요.
2013년 퍼렐 윌리엄스의 솔로곡 해피가 히트했을 때의 일입니다. 퍼렐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해피가 완성되기까지 자신을 오랜 기간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먼저 해피를 만들기까지 그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퍼렐이 처음에 해피를 작곡하고서 주변 동료들에게 들려주었는데 다들 뭔가 좀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네 번째 버전을 들려주어도 여전히 같은 반응이었고요. 결국 퍼렐이 10번째 수정본을 들려줬을 때야 그의 동료들은 오케이 사인을 주었죠. 또 그렇게 완성된 곡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는 퍼렐의 친구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매직 존슨, 지미 키멜 같은 유명인 친구들이 해피에 맞춰서 신나게 몸을 흔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 있는 퍼렐의 팬들이 새롭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죠. 퍼렐은 바로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해피라는 곡이 결코 자기만 잘해서 히트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겸손의 아이콘 퍼렐 윌리엄스를 잘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실제로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퍼렐은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셀럽이자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퍼렐은 벨보이도 빌 게이츠를 대하듯 대합니다. 퍼렐과 겸손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수십만 개의 기사가 검색될 정도죠. 저는 퍼렐 윌리엄스가 겸손한 이유, 그가 처했던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퍼렐은 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패션 스쿨을 졸업한 적도 없고요. 그 말은 퍼렐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늘 그의 아이디어를 구현해줄 파트너가 필요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넵튠스에서는 음악 천재 체드 휴고였고요. 패션 브랜드를 런칭할 때는 문화복장학원 출신의 엘리트 니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퍼렐이 휴먼 레이스라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시작할 때는 그의 오랜 주치의였던 피부과 전문의 엘레나 존스가 도움을 줬고요. 디지털 경매 플랫폼 주피터를 런칭했을 때는 파리의 유명 편집샵 콜레트의 창업자 사라 안델만이 함께했죠. 현재 루이비통에서는 캡처스 플랜트 플리마켓을 이끄는 신시아 루가 퍼렐의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이들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재능이고요. 그래서 퍼렐 윌리엄스는 단순히 음악을 프로듀싱하고 멋진 옷을 만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티스트들을 조직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쿨한 제품을 내놓는 기획자이자 지휘자인 거죠. 그리고 퍼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들을 불러 모으는 무기, 그의 겸손함이고요. 사실 루이비통이 버즈라블로의 후임자로 고려한 인물 중에는 카니에 웨스트도 있었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 카니에 웨스트는 엄청난 스타성에 디자인 실력까지 겸비한 인물이잖아요. 버즈라블로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루이비통이 카니에가 아닌 퍼렐을 선택한 이유, 저는 겸손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루이비통의 디렉터는 총 55개의 부서, 2,500여 명의 직원들을 통솔하는 자리인데요.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는 카니에보다는 겸손의 아이콘 퍼렐이 그 자리에 훨씬 더 적합한 인물일 테니까요. 2023년 5월 퍼렐 윌리엄스는 이탈리아 마조레 호수에서 열린 루이비통 크루즈쇼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루이비통의 여성 라인을 이끄는 니콜라 제스키엘의 컬렉션을 감상했고요. 퍼렐은 이날 루이비통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니콜라 제스키엘에게 한 수 배우고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루이비통의 디렉터 자리는 보통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를 학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겸손이 제일 쉬운 남자 퍼렐 윌리엄스다운 말이었죠. 퍼렐의 루이비통 데뷔 패션쇼가 열리기 2달 전의 일입니다. 퍼렐은 그의 고향 버지니아 비치에 머물면서 Something in the Water라는 지역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Something in the Water는 퍼렐이 2019년부터 시작한 축제인데요. 워크숍, 팝업 예배 같은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백미는 퍼렐의 친구들이 대거 출연하는 콘서트고요. 2023년에는 퍼렐 윌리엄스를 위시해서 에이셈 라키, 릴 웨인, 키드 커디 같은 슈퍼스타들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날 퍼렐은 모조 다이아몬드 패치가 달린 바이커 재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 옷은 2달 뒤에 퍼렐이 루이비통 데뷔쇼에서 선보일 의상이었고요. 또 공연장 앞에는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대형 피라미드가 설치됐죠. 그럼 퍼렐은 파리에서의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왜 고향 축제에 이렇게나 공을 들였을까요? 그건 Something in the Water가 단순히 지역 축제가 아니라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퍼렐의 고향 버지니아 비치는 오랜 기간 흑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극심한 지역이었는데요. 흑인 시의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백인과 흑인 사이의 빈부격차도 컸습니다. 몇 년 전에는 퍼렐 윌리엄스의 사촌동생이 백인 경찰에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늘 흑인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퍼렐 윌리엄스가 버지니아 비치의 경찰서장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진 겁니다. 시위를 진압하려 하는 대신 모두를 위한 축제를 열면 어떨까요? 증오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인종 간의 화합을 촉구해보자고요. 그렇게 퍼렐이 기획하고 퍼렐이 준비한 Something in the Water 축제가 시작됐죠. 트래비스 스캇, 제이지, 스눕독 같은 퍼렐의 친구들이 초청됐습니다. 카오스는
해변 위에 거대한 설치물을 세웠고요. 결국 썸씽 인 더 워터는 매년 20만 명의 인파가 모여드는 인기 축제로 자리 잡았죠. 이 사례는 퍼렐식 자선 활동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복수심, 증오보다 사랑을 앞세운다. 자신이 지닌 재능과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퍼렐의 다른 자선 활동을 살펴봐도요. 미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단체 From One Hand to Another를 결성해서 매년 1,700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 할렘의 학생들에게는 인턴십을 제공했고요. 또 흑인과 라틴계 기업가를 지원하는 재단 블랙 앰비션을 설립했습니다. 블랙 앰비션은 기술, 디자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게 멘토링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퍼렐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샤넬, 아디다스, 록펠러 재단 등을 후원자로 끌어들였죠. 그리고 퍼렐이 인종차별만큼이나 꽂혀있는 이슈, 여성 인권입니다. 그런데 퍼렐은 남성과 여성의 편을 가르는 식으로 이 이슈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1960년대 천재 여성 수학자들을 다룬 영화 히든 피겨스의 제작을 지원하고 영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또 퍼렐 자신에게 영향을 준 여성들을 모티브로 GIRL이라는 음반을 발매했고요. 이 음반의 타이틀곡 마릴린 먼로였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어두운 면조차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퍼렐이 남을 돕는 일에 워낙 진심이기에 그는 세계 최고의 이웃이라 불리는데요. 퍼렐의 방식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단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는 겁니다. 인종차별을 위한 시위 대신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를 열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을 위한 감각적인 영화, 노래를 만들죠. 같은 선행이라도 이런 아름다운 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퍼렐 윌리엄스가 20년 넘게 팔리는 브랜드로 나온 비결, 우리 주변에 평범한 물건을 가져다가 낯설게 믹스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자들을 곁에 두었고요. 어두운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결국 퍼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그의 애티튜드인 것 같습니다. 믹스에 대한 애티튜드, 겸손에 대한 애티튜드, 그리고 선행에 대한 애티튜드. 오늘 여러분들도 퍼렐 윌리엄스의 이 애티튜드를 배우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한순간 반짝이는 스타들과 달리 20년 넘게 롱런해온 퍼렐의 성공 비책이니까요. 감사합니다.